근시 원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시 원시는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출판사들을 보면서 근시 원시가 설명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첫 번째는 A 출판사의 경우 어, 여기에서는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의 내용에서는 또 다릅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상에서도 좀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은 다른 그 B 출판사 같은 경우는 망막에 상이 맺히고 초점이 맺히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초점은 망막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에서의 충돌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에 대한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 방식으로 이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이런 그 광선 그림들을 활용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이래서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서의 그 수정체 작용에 의한 그런 것은 수정체가 이제 우리 눈의 볼록 렌즈에 해당이 되어서 볼록 렌즈의 특성을 먼저 알고 나서 눈으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도 볼록 렌즈의 물체 사용도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데요. 자, 볼록 렌즈가 있었을 때의 중앙에 광축이라고 하고요. 광축과 나라는 광선이 꺾여서 만날 때 초점 양쪽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상은 한 점에 대해서 두 개의 광선이 필요해요. 작도를 하려면. 자, 물체는 화살표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 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광선은 이걸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광선은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광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에 이 화살표 끝점에 상이 되어니까 화살표의 상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의 경우는 자, 중앙을 지나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상이 맺히죠.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는 자, 이게 더 가깝게 해서 이쪽에서 상이 맺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1, 2, 3 위치라 했을 때 여기는 1-, 2-, 3-라 하고 이래서 이게 볼록 렌즈에서 물체 상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상은 물체 반대쪽에 생기고 상이 초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멀어질수록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도 초점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계속 상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은 거리에 따라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거리가 달라지면 상의 위치도 달라지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게 눈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눈알이고요. 이건 수정체, 이쪽에 망막이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망막에 초점이 맺혔을 때에 우리는 그 물체를 망막에 상이 맺혔을 때, 죄송합니다. 망막에 상이 맺혔을 때 우리는 그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 이 그림의 1-와 3- 위치는 멀고 망막에서 멀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렷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눈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체가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두께가 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물체의 경우는 가까운 물체는 좀 상이 멀리 이 상태로는 멀리 쪽에 있는데 그래서 상이 더 가까워져야 되고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그럼 초점도 이동해야 되고 그럼 빛은 더 모이게 될 것이고 즉 이거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초점이 이쪽으로 당겨지고 상도 당겨지면서 또렷하게 볼 수 있어집니다.
그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는 상이 망막의 앞쪽에 생겼었거든요. 자, 이 경우 수중체가 얇아지게 되면은 초점도 멀어지고 이동하고 상도 이동해서 또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정상인의 경우 거리에 따라서 수중체 두께가 조절되면서 모든 거리에 있는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수중체 두께가 거리에 따라서 조절돼야 돼요. 우리가 책을 보다가 갑자기 창밖에 먼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책을 볼 때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다가 먼 창밖을 봤을 때는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물체를 우리가 볼 때 일상생활에서 이 시시각각 이 수정체 두께가 조절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근시와 원시는 어떤 경우냐?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보는데 먼 곳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자, 먼 것은 원래 수정체의 앞쪽에 그 상이 생겼고 망막의 앞쪽에 상이 생겼고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시는 아무리 수정체가 얇아지더라도 상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자,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뿌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맨눈으로는 이렇게 뿌연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이걸 똑바로 보면 더 이동시켜야 되고 초점도 이동해야 되고 빛이 더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을 퍼뜨려 주어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목 렌즈를 써가지고 빛을 더 퍼뜨려 주고 초점도 이동하고 초점이 더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상도 더 이동시켜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시는 가까운 곳을 못 보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은 원래 그 망막에 더 먼 쪽에서 바깥쪽에서 생기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정체가 아무리 두꺼워져도 상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뿌였습니다, 원시는. 자, 그래서 이 경우 상을 더 당기기 위해서 초점도 이동해야 되고 빛이 더 조여져야 되고 하니까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초점도 이동되고 상이 더 당겨져서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망막에 상에 맺히는 것으로 정상인의 물체가 거리가 달라질 때 수정체가 조절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도 매끈하게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제 출판사 주장처럼 초점이 망막에 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초점은 볼록 수정체의 두께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요. 물체가 아무리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거리가 다르더라도 이 초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점이 망막에 맺히게 되면 또렷이 볼 수 있다면은 이 수정체 두께는 변할 필요가 없고요. 수정체 두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가 어떻게 되든 물체가 어떻게 되든 수정체 두께도 변함없이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경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초점이 망막에 맺히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